안녕하세요. 현수의 재테크입니다. 이전에 부동산 수익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ETF처럼 투자할 수 있는 국내 부동산 리츠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가 좋은 건 알겠는데 부동산에 투자하려면 목돈이 필요해서 못하겠어요. 또는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은데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감이 안 와요. 누가 대신 해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 때 리츠 투자를 고려해 보게 됩니다. 특히 국내 상장된 K-리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리츠, REITS는 부동산 투자 신탁, Real Estate Investment Trust의 줄임말입니다. 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하고 여기서 얻은 이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거죠. 1억씩 모은 사람 100명이 모여서 100억짜리 건물을 하나 사고 그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수익을 1%씩 나눠준다고 하면 이해가 쉽죠. 리츠는 증권시장에 상장을 해서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고 부동산 관련 법이나 관리 방법 같은 걸 내가 잘 몰라도 회사에서 관리해 주니까 투자하기가 쉽습니다. 실물 부동산에 투자하니 주식에 비해서 변동성이 적고 주가 흐름도 안정적인 편이죠. 무엇보다도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당해 주기 때문에 높은 배당률을 보여줍니다. 회사는 이익 나도 배당 안 하면 그만인데 리츠는 법적으로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해야 되기 때문에 배당을 노리고 투자하기에 좋죠. 또한 조건에 따라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5천만 원 한도에서 9.9% 분리과세도 가능하니까 절세 목적으로도 좋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참 좋아 보이는데요. 그럼 실제 상품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2025년 8월 25일 기준 총 25개의 리츠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가격 하락입니다. K탑 리츠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른 적도 있지만 그래도 많이 가격이 하락한 거를 볼 수가 있죠. 다른 리츠 상품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가격이 올랐다가 많이 하락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신한 알파 리츠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롯데 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장된 지 비교적 오래된 리츠들의 주가를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많이 하락하는 것이 눈에 띕니다. 배당을 받아서 어느 정도 손실을 보전할 수는 있지만 손해를 본 투자자가 많아 보이죠. 가격이 하락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 것은 바로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리츠에는 악재입니다. 리츠는 대출을 통해서 부동산을 사는데 금리가 오르면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이 커져서 리츠의 수익이 줄어들고 배당도 감소합니다. 배당을 조금 주면 리츠를 살 이유가 없죠. 매도세가 커지면서 리츠 가격이 하락합니다. 또 금리가 오르면 리츠의 배당 매력도 감소합니다. 미국 단기채가 5%를 주는데 원금 손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리츠에 굳이 투자해서 6에서 8% 정도 배당을 받는 것은 메리트가 떨어지죠. 이런 경우에는 리츠를 팔고 채권이나 예금으로 자금이 옮겨갈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일드 헌팅이 되는 거죠. 리츠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 판단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미래에 발생할 임대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평가하는데 이때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예전에 가치 투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뤘던 DCF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금리가 오르면 할인율도 높아져서 리츠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도 낮게 평가하게 됩니다. 리츠 가격이 떨어지는 또 다른 요인 중에 하나는 유상증자입니다. 아까 리츠는 수익의 90% 이상을 배당한다고 했죠. 만약 리츠가 새로운 건물을 사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니까 새로운 건물을 사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게 됩니다. 유상증자는 새로운 주식을 만들어서 주주들에게 돈 받고 파는 겁니다.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비분 가치가 희석되고 악재로 판단해서 주가가 하락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부동산 경기 악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리츠의 수입원은 결국 건물 임대료이고요. 경기가 나빠지면 장사가 안 되니 건물의 공실률이 늘어나서 임대 수익이 감소할 수 있고 이는 결국 리츠 가격의 하락을 유도합니다. 필수제인 아파트 같은 거주용 부동산과 달리 상업용 부동산은 경기와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리츠, 특히 K리츠의 또 다른 문제는 이른바 대기업 스폰서 리츠 문제입니다.
SK리츠는 SK그룹의 리츠고 SK서린빌딩, 전국 SK주유소, SK하이닉스 사옥 등 오피스와 인프라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리츠입니다. 롯데리츠는 롯데그룹에서 가지고 있는 리츠고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아울렛 등 그룹의 핵심 상업시설 자산과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한화리츠는 하나그룹의 리츠로 한화손해보험, 여의도 사옥 등 그룹의 핵심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합니다. 여기서는 롯데리츠를 예로 들어서 한번 더 들여다보죠. 롯데그룹에서 롯데리츠를 만들고 롯데그룹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같은 부동산을 롯데리츠에 매각합니다. 롯데백화점은 롯데리츠에 임대료를 지급합니다. 롯데리츠에 투자한 주주들은 롯데백화점이 낸 임대료를 배당받습니다. 스폰서 리츠는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이 전부 대기업 그룹의 계열사들입니다. SK나 하나도 비슷한 상황이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롯데백화점이 갑자기 망할 일도 없고 갑자기 월세를 못 낼 일도 없을 것 같죠. 갑자기 하던 장사를 접고 롯데백화점이 다른 건물로 옮겨갈 일도 없겠고 좋은 건물에 공실만 안 나면 월세 따박따박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게만 보기가 어려운 게요. 롯데백화점이 롯데리츠의 건물을 매각합니다. 롯데백화점도 롯데그룹 소유고 롯데리츠도 롯데그룹 소유입니다. 과연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을까요? 2019년 당시 롯데그룹에서 리츠를 만든 것은 자금 조달 목적이었습니다. 롯데리츠에서 롯데백화점 건물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했다면 손해는 주주의 몫이 됩니다. 또 건물의 월세는 적정할까요? 어차피 둘 다 롯데그룹 건데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적당히 임대료를 조정해 주지는 않을까요? 대기업 그룹 입장에서는 리츠가 자금 조달 창구로 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차피 내 건물인데 명의만 조금 바꿔 쓰면, 그러니까 롯데백화점 명의에서 롯데리츠로 명의만 좀 바꾸면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넣어줍니다. 건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죠. 게다가 상장하고 나서 돈이 더 필요하면 유상증자하면 됩니다. 과거 리츠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했던 기사 일부분을 읽어드리면요. 대기업 리츠는 임차인이 대기업이고 최대 주주도 대기업이기에 타 리츠 대비 투자자들이 더 선호하는 리츠였다고 합니다. 대기업 리츠는 타 자산 운용사들이 내놓은 리츠보다 1에서 2%포인트 낮은 배당 수익률을 제시했지만 투자자 모집에도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SK리츠가 2023년 7월 3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명목은 기존 회사채를 상환하기 위한 유상증자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당시 유동성 위기를 겪는 SK하이닉스를 지원하기 위한 유상증자였습니다. SK리츠는 그해 9월 3,061억 원을 유상증자로 조달하고 나머지는 빚을 내서 SK하이닉스의 수처리 시설을 1조 1천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SK리츠 지분 43%를 보유한 최대 주주 지주사 SK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배정된 몫의 10%만 참여했고 나머지 90%는 포기했습니다. 스폰서 리츠 최대 주주인 대기업이 주주들에게, 일반 주주들에게 유상증자 자금 조달 부담을 떠넘긴 거죠. 투자자 반발에 유상증자 청약은 결국 미달이었지만 주관사를 맡은 증권사들이 실권주 물량을 인수하면서 자금 조달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결국 SK리츠의 이런 SK하이닉스 수처리를 편입한 사건은 대기업 스폰서 리츠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 훼손을 불러일으킨 사건이 되었던 거죠. 결국 이런 사건들을 보면 대기업이 일반 주주들 호주머니 털어서 마이너스 통장처럼 쓰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금 필요한데 금리가 높아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울 것 같은 상황이면 리츠에서 유상증자하고 리츠에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면 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리츠 운영사의 부정과 비리입니다. 뉴스를 보면 리츠 자산운용사와 관련된 여러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투자자는 자산운용사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구조라서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횡령, 배임, 투자자 기망 등의 사건들이 보도되어 왔습니다. 실제 스타 SM 리츠는 상장 폐지가 결정된 상태입니다. 규모가 작은 중소형 자산운용사에서 이런 문제가 주로 발생하는 것 같지만 대기업 리츠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른 문제가 있죠. 모 그룹에 팔리지 않는 부동산의 자산 유동화 창구로 작용할 수도 있고 임대료에서 편의를 봐주거나 각종 수수료를 모 그룹에 더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리츠는 소액으로 우량 부동산에 간접 투자하고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매력적인 투자처입니다. 월세처럼 따박따박 들어오는 배당금은 많은 투자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죠. 하지만 우리가 살펴봤듯이 K리츠의 현실은 장밋빛 전망만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다. 금리 변동이라는 거시경제의 파도에 쉽게 흔들리고 대주주인 스폰서의 자금 조달 창구로 전락할 위험도 있습니다. 일부 운용사의 도덕적 해이는 우리가 맡긴 소중한 돈이 언제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기도 합니다. 따라서 K리츠에 투자할 때는 단순히 현재 제시된 배당 수익률만 보고 섣불리 뛰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해당 리츠가 어떤 자산을 담고 있는지, 금리 인상기에 이자 부담을 얼마나 잘 감당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담보대출 비율이나 이자 비용 등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스폰서나 운용사가 투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지 스스로 질문하고 꼼꼼히 따져보는 현명한 건물주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같은 내용을 블로그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블로그도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